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찢지 않고 남아있는 모의고사 성적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고맙게도 정오표를 분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유용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금 세분화시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모의고사 시험이 끝나고 성적을 받으면 많은 학생들이 공부 계획을 바꾸고 그에 따라 다음 달 모의고사 목표를 새롭게 잡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다음 달 모의고사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도 같이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 보여드렸던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적표와 형광펜을 준비하고 화면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또 강조드리지만 윗부분의 데이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랫부분의 문제 난이도 그리고 본인이 맞췄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정오표 데이터를 저와 같이 잘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랫부분을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미지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인데 성적이 매우 우수한 편이라서 설명드리기 위해 틀린 문제를 추가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성적표 하단 부분을 보면 문제 난이도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형 난이도는 80% 이상 맞추는 문제이고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B형 난이도는 60에서 80%, C형 난이도는 40에서 60%, D형 난이도는 20에서 40%, 그리고 E형 난이도는 20% 이하 맞추는 문제이고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가 포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석하는 법을 바로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서 잠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영어 A형 난이도 2점짜리 문제를 틀렸다면 결과적으로 나는 몇 점이 감점되는 걸까요? 아시겠지만 쉬운 문제는 2점짜리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2점이 감점된다라고 대답했다면 다음 질문의 답도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어떤 문제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D형, E형 난이도 문제 또는 킬러 문제를 맞춰야 한다고 여러분이 대답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상위권 학생들을 많이 상담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상담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답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재수생을 지도해 본 결과 그리고 성공한 학생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든지 간에 정말로 열심히 맞춰야 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고난도 문제보다는 A, B, C형 문제, 즉 쉬운 난이도의 문제를 열심히 맞춰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 A형 문제를 틀린 경우 시험제도상 2점이 감점이 되겠지만 이 문제는 A형 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80% 이상 맞추는 문제입니다. 즉, 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추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틀렸기 때문에 2점이 감점됐지만 다른 학생들은 맞춰서 2점을 득점하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4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급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수라서 상당히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학의 2형 난이도 문제를 틀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극상위권 학생들은 고난도 킬러 문제가 중요하지만 스카이 극상위권 또는 의치한 수학 지원자가 아니라면 상대적인 영향력은 훨씬 덜합니다. 따라서 2형 문제를 내가 틀렸다면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틀릴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4점짜리 문제에서 4점이 감점되지만 나도 4점이 감점되고 다른 대부분 학생들도 4점이 감점되기 때문에 상대적 피해는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적표를 분석하는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적표와 형광펜을 들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A형 난이도 중에 틀린 문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옆에 있거나 아니면 저희 담임반 학생이라면 이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정말로 호되게 꾸짖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짐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B형 난이도에서 틀린 문제를 지금처럼 체크를 하고, 그리고 C형 난이도에서 틀린 문제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A, B, C형 난이도 문제 중 틀린 개수를 기록합니다. 가능하면 성적표뿐만 아니라 학습 플래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껍고 빨간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 아무리 중위권 성적의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 숫자가, 즉 여러분이 A, B, C형 난이도 중에서 틀린 개수가 바로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실수한 개수입니다. 그 개수가 많다면 장담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목표로 하는 대학은 무조건 갈 수 없습니다. 즉 형광펜 친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목표하는 대학과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걸 웃으면서 체크할 수 있죠. 만약 수능에서 이 형광펜 개수가 많아진다면 장담하죠. 여러분 눈과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반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성적표를 나누어주면 이렇게 꼭 표시를 하게 하고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험에서 실수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이라면 계속해서 쉬운 문제, 아는 문제 틀리지 말고 꼭 맞춰야 된다라고 반복 강조, 그리고 또 반복 강조합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D형, E형 난이도 문제는 틀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난된 문제는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맞출 수 없고 치열하고 꾸준히 공부하고 시간이 지나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안타깝지만 9월 이후부터 슬슬 맞춰나갈 수 있는 문제이니 지금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 체크는 했지만 지금 이 문제를 틀려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실제로 성적표에 체크를 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저도 오랜만에 출력해서 체크해 보았는데 지금처럼 점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 B, C형 난이도 문제를 많이 틀렸다. 그러면 아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중위권 학생일지라도 방심한 결과, 즉 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하위권 학생인 경우에 기본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있긴 할 텐데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중상위권 학생은 이번 시험에서 한 실수의 개수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이걸 보완해 나가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위권 학생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을 정하시면 되고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동일 과목의 공부 종류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과목의 책을 여러 권, 학원도 여러 개, 인강도 여러 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재도 한 가지, 학원도 한 군데, 인강도 한 선생님의 커리를 타서 공부의 계획을 단순히 하고 그리고 기본 개념, 대표 기출문제 열심히 푸시고 지금 보는 것처럼 고난도 문제 푸는 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이것만 명심하더라도 하위권 학생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다른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오표를 보고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형, E형 문제는 곧잘 맞추는데 A, B, C형 문제를 자주 틀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공부 실력이 좋은 편에 속한 학생이라면 시험 실력이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순간적인 집중력이 낮거나 한 문제 푸는 것에만 쭉 꽂혀서 시간 분배를 실패하거나 평상시와 달리 시험만 보면 긴장감이 높아져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말한 이유는 이런 단점을 수능에서 자연스럽게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열심히 하는데 스킬 위주나 킬러 문제 암기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말로 피나는 노력과 멘탈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까단과 꼭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기본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정오표를 분석해보면 전체 점수와 등급은 낮지만 푼 문제는 다 맞춘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얘기가 다소 의아하실 수 있는데 요새 학생들은 문제를 순서대로 풀지 않고 나름대로 푸는 순서를 정립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쉬운 문제를 확실히 다 맞추고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 빈칸이나 배열 문제 등을 건너뛰고 쉬운 문제를 먼저 풉니다. 이런 방식은 절대적으로 옳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 푸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로 문제를 풀었더니 A, B, C형 난이도 문제는 어느 정도 다 맞추었고 D형, E형 난이도는 틀린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면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잘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방향성은 잘 잡았지만 단지 공부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시험 보는 요령이 덜 쌓여서 그런 것이지 제가 봤을 때 좌절하지 않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계속해서 공부한다면 분명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기본 개념, 대표 기출문제 그리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 단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다음 달부터 모의고사 성적이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9월 이후부터 오른다는 점 명심하시고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모의고사 응시는 왜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모의고사는 수능에서 내 점수를 예측하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별 기본 개념 중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응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고 공부 계획을 보완해 나가면 수능에서 정말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의고사를 볼 때 모르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찍어서 내지 말고 빈칸으로 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에 반영된다면 당연히 채워서 내야 되겠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나중에 꼭 문제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 보는 요령을 연습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시간 내에 아는 문제, 쉬운 문제를 정확히 풀고 OMR 카드에 마킹하는 연습, 시간 분배하는 연습, 그리고 자신에게 적합한 문제 푸는 순서를 찾기 위해 모의고사를 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음 달 모의고사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다음 달 모의고사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제가 짐작컨대 여러분 학습 플래너나 책상 앞에 눈에 띄는 힘찬 글씨로 땡땡대학교 땡땡학과 23학번 새내기 파이팅 이렇게 써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모의고사에 나는 기필코 몇 등급 또는 몇몇 점을 받을 거야 라고 과도하게 목표 설정을 했다면 본인에게 큰 부담이 되거나 또는 실제 성적이 나왔을 때 실망감을 크게 주어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 계획을 짜고 실천하고 멘탈 관리하는 것은 의외로 다이어트와 비슷한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동영상을 찍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즉 바람직한 다음 달 모의고사의 목표는 바로 A, B, C형 난이도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를 과목별로 하나만이라도 줄이자 가 돼야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성적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ABC형 난이도 문제 개수를 잘 적어놓으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시험에 그 개수를 한 개만이라도 줄이는 걸 목표로 하면 됩니다. 너무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막상 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학습량,
공부 습관, 시험 습관을 단기간에 바꾸긴 대단히 어렵고 또 시험 범위가 늘어나니 부담감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달 한 개씩만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국어에서는 ABC 난이도 틀린 게 7개가 되는데 다음 달엔 6개로 줄이고 그 다음 달엔 5개, 그 다음 달엔 4개로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다음 달에 또 4개가 나와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ABC형 난이도 문제들 중에서 틀린 개수를 줄이게 되면 장담하지만 여기에 V자로 표시됐던 E형과 D형 난이도 문제도 맞추는 개수가 신기하게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나는 고난도 킬러 문제를 맞출 거야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더라도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부하는 요령이 될 거고 모의고사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모의고사에서 원점수 100분의 표준점수 등급이 지난달 모의고사보다 조금이라도 수치상 높아진 자라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기부여를 하는데 대단히 좋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이라고 보통 비유되는 수능 준비에서 멘탈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렇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멘탈 관리에 대단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시험을 잘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다면 제 의도를 어느 정도 잘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